불박차는 여기서 저 앞에 와서 우회전할 거예요. 그런데요, 우회전하다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가겠습니다. 자, 앞차가 다시 앞차를 보죠. 앞차가 우회전을 중앙선 물고 하네요. 앞차가 중앙선 저렇게 물어요. 불박차는 어떻게 할까요? 앞차가 중앙선을 물고 우회전했고요. 사람 둘이 내려오네요. 네, 보행자 둘 때문에 살짝 중앙선 물고 갑니다. 네, 중앙선 물고 가다가 여기서 우회전할 겁니다. 오른쪽에 주차된 차가 있군요. 네, 자, 여기서 내가 멈췄어요. 좌회전하려고 들어오는 저 스트렉스가 있습니다. 내가 멈춰줬더니 저 차도 나 조금 오른쪽으로 빼줬어요. 오른쪽으로 좀 더 빼줬어요. 자, 이때 지나가다가 아이쿠 부딪혔습니다. 자, 이번 사고 앞에 차도요. 저 앞에 차가 물고 넘어간 거는 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오른쪽에 주차된 차가 있어서요. 오른쪽에 바짝 붙여서 가기가 좀 어려워요. 불박차도 사람도 좀 둘이 같이 오니까 부담스럽죠. 중앙선 물고서 여기서 이제 우회전 하려고 그러는데 스트렉스가 보입니다. 스트렉스 보이죠? 여기서요. 지금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게 조금 불박차 오른쪽으로 꺾어요. 자, 여기서 꺾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좀 비켜줘야죠? 좀 비켜줘야 돼요? 꺾어줘요. 네, 여기 꺾어졌어요. 네, 이만큼. 스트렉스 지나가면서 아이쿠 쿵.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앞에 차 가고 있었고요. 앞에 차도 이렇게 갔고 나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박차군요. 앞에 차가 아니라 불박차 이렇게 가다 보행자 때문에 이렇게 물린 상태예요. 스트렉스 이렇게 오고 있고요. 그 다음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중앙선을 물었어요. 그 다음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좀 틀어줬어요. 그 다음에 지나가다 나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림으로 보셨고요.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사진 보면 이렇게요. 내가 중앙선을 물고 있는데 저 차가 좁은 공간들에서 지나가려다가 이 좁은 공간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측 보험사는 왜 중앙선을 물었어요? 중앙선 문 쪽이 잘못이죠? 이거 중앙선 침범이라고 볼 수 있나요? 중앙선 물은 건 사실인데요. 중앙선을 갑자기 물어갖고 맞은편 사람 부딪혔다고 그러면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는 삼거리입니다. 네, 삼거리에서 2차 때문에 어차피 오른쪽에 바짝 붙여서는 돌 수가 없어요. 중앙선을 좀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고에 대해서 서로가 피해자로 주장합니다. 상대는 중앙선 물은 거를 물고 늘어지고 경찰에 같은 경찰은 중앙선 넘은 거는 관계없이 상대차가 운전미숙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누가 더 잘못인지 지금 고민 중에 있답니다. 그러면서 우회전할 때는 오른쪽에 바짝 붙여서 가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오른쪽에 바짝 붙으면 우회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투표해 보겠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상대차가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지. 그걸 왜 거기 거기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사고 났어? 상대차 100%야. 상대차가 더 잘못이야. 불박차가 더 잘못이야. 아니야. 중앙선 넘은 차가 무조건 100%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상대차 스트레스 100%라는 의견이 26%입니다.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70%입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 있습니다. 중앙선과는 무관하죠. 저도 이 사고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럴 때 불법 주차된 차도 있고 그러면 서로 조금씩 비교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회전할 때 상대차가 이 거울에 상대차가 아직은 잘 안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대차 나오면은 이때 불박차가 오른쪽으로 꺾어주자니 공간이 잘 안 나오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좀 뒤로 가면 어떨까요? 내가 중앙선 물어갖고 공간이 안 나오니까 저 차 때문에 저 차가 못 돌잖아요.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줄 게 아니라 앞은 꺾어지다 뒷부분 아직 남아있잖아요. 앞에 꺾으면 뒤는 오히려 이쪽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뒤로 후진해줬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차가 탁 보면은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상대차 가는 거 계속 보잖아요. 네, 사이드 미러로 또는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저 차가 가는 거 보시죠. 볼 때 잠깐만요. 위험해 빵. 잠깐만요. 안 되겠어요. 좀 빼보세요. 제가 뒤로 갈게요. 그렇게 했더라면 각이 안 나와요. 한번 해줬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무리하게 가려고 했던 거 상대차가 더 잘못이고 다만 불박차에게도 한 30% 근처 그 정도는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중앙선 물은 것과는
아니 중앙선은요 달리다 갑자기 푹 넘어갔을 때 그때가 중앙선 침범 100%죠. 지금은 중앙선과는 관계없고 불박차에게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상대차는 무리하게 왜 거기 갖다 큰 차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조그만 차 같은 모르지만. 그래서 상대차 70, 불박차 30 의견입니다.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상행선이에요. 좀만 더 가면은 여기 이제 만남의 광장 근처예요. 양재 만남의 광장. 여기서 좀 지나면 서초동, 그래서 한남대교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불박차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차로 변경을 합니다. 4차로에서 3차로,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합니다. 자, 여기서 4차로, 3차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칸 더 갈 겁니다. 한 칸 더 갈 건데요. 그런데 요 차 보세요. 요 차. 네, 2차로에 저 차 서 있어요. 네, 가다 서다 이제 들어갑니다. 불박차 깜빡이 3번 켜고 그러고서 들어갈 때는 깜빡이 안 켜진 것 같아요. 이때 뒤에서 오던 차가 꽝! 아니 저 서 있던 차가 내가 들어가는데 거의 다 들어간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요번에는 후방 영상을 더 크게 보겠습니다. 후방 영상을 메인으로 하고요. 전방 영상을 우거리 작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고였을까요? 천천히 4차로에서 3차로, 3차로에서 2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네, 버스 지나오죠. 요 차입니다. 요 차. 네, 저 차가 멈췄죠? 네, 멈췄어요. 그 앞에 차가 멈춰 있으니까 앞차랑 간격이 넓습니다. 넓으니 내가 들어가도 되겠지? 옳지. 깜빡이 3번 켜고 그리고서 들어가면서는 한번 꺼졌다는 것들. 이때 내가 들어왔는데 저 차가 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 이 보험사는 진로 변경 중 사고다. 그래서 불박차가 70% 잘못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저 차가 앞을 잘 봤어야지 공간이 많아서 들어갔는데 그리고 깜빡이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쭤봤어요. 깜빡이 켜셨나요? 근데 저는 깜빡이 3번 켜고 들어갈 때는 내가 이미 접어들었으니까 그때는 깜빡이 끈 걸로 기억하신답니다. 근데 뒷차의 블랙박스 보면은 제가 깜빡이 킨 게 보일 텐데 뒷차에서는 블랙박스를 안 내놓는데요. 결국은 못 받았대요. 자, 이번 사고 저 뒷차는 불박차가 차로 변경 중이다. 차로 변경 사고는 진로 변경하던 차가 가해 차량 아니냐. 그래서 불박차가 70%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불박차는 아니 내가 들어갈 때요. 차가 속도가 빨랐던 것도 아니고요. 가다 서다. 근데 거기 공간이 넓었어요. 그 차가 안 움직이는데 제가 들어갔는데 그 차가 나를 앞을 못 보고 꽝 들이면서 저 차가 더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 차 뻔히 제가 거의 다 들어와 있는데 저를 들이받았으니까 저거는 저 차 100% 가능성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아니야, 진로 변경 중 사고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했지. 그래, 70-30 맞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뒷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뒷차 100% 잘못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 뒷차가 더 잘못이다가 24%, 뒷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76%입니다. 저도요, 뒷차 100%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아니, 섰다가 출발하면서 앞을 봐야죠. 공간이 넓었어요. 넓은 공간에 거의 들어가는데, 다시 보시면 내가 들어갈 때 공간이 얼마나 될까요? 자, 저 차 천천히 오죠? 자, 이만큼 왔어요. 근데 그냥 오잖아요. 그냥. 앞에 들어오는 게 뻔히 보이는데, 자, 여기서, 내가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오는 거 보면 브레이크 잡아야죠. 브레이크를 안 잡고 앞을 안 본 거예요. 딴 생각하면서 운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뒷차가, 속도가 빨랐으면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죠. 근데 가다 할 때, 저럴 때 저렇게 들어가는 거, 깜빡이 안 켰다 하더라도 뒷차 100% 가능성이 있죠. 왜 앞에 보이잖아요, 뻔히요. 이번 사고 소송 같습니다. 소송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소송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 서울 남부지방법원입니다. 2019년 9월 19일 선고됐는데요. 뭐라고 선고했을까요? 원고 70, 피고 30. 진로 변경 중 사고다. 그래서 원고가 불박차예요. 불박차 잘못이 70, 뒷차 잘못 30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고속도로에서 주행차로를 주행하는 상대 차량과 뒷차와 다른 차로에서 그 앞으로 진로 변경하던 불박차의 사고다. 즉 불박차가 3차로에서 2차로 들어가다가 그러다가 사고 났다. 불박차가 깜빡이 안 켰다. 그리고 상대차는 전방주 시태만 했다. 그리고 상대차가 불박차 뒤를 때렸다. 이렇게 들어서 여기 때린 거잖아요. 그래서 진로 변경하던 불박차가 70% 잘못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한 거예요. 깜빡이 안 켰다고 돼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요 깜빡이 3번 켜고 들어갔는데요. 근데 상대차가 아마 캡처 사진만 낸 것 같습니다. 거기선 깜빡이 안 킨 사진만 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깜빡이는 확실치 않습니다. 네. 설령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들어오는 차 뻔히 보이는데 들이봤으면 그 차 100%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 1심 판사님이 영상을 안 보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항소심에서는 판사님께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판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안 본 것 같네요. 항소심에서는 우리 보험사 직원 보고요. 우리 보험사의 변호사, 소송 대리인 보고요. 준비 서면에 불방 영상을 캡처해서 그걸 잘 설명하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설명한 부분, 지금 설명한 이런 거요. 이미 내가 들어가고 있었다. 이미 들어가고 있었던 거. 그런데 뒷차가 아예 앞을 봐서 속도도 빠르는데 당연히 브레이크만 쑥 잡았으면 되는데 그걸 못한 거. 그걸 설명하고 그리고 변론길에 저 재판장님 이 영상이 길진 않습니다. 영상을 잠깐 여기서 보면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판사들이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법원에서요. 그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직접 크게 보이게 하면서요.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도 거기서 그대로 다시 재생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미리 준비할 건 없고 변론기일 날 영상 틀어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그리고 이분은 1심 때도 1심에도요. 보조 참가인으로 가셨어요. 1심 때도 보조 참가인, 2심 때도. 자, 그래서요. 항소심에서는 미리 그런 내용을 준비서면에 써서 내고요. 그리고 미리 써내고 그리고 그것을 법정에서 재생시키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설명드렸습니다. 항소심 같습니다. 근데 이분께서요. 항소심에서는 이분이 공중보건의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근무하던 데서 다른 데 파견 가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법정에 못 나가셨대요. 항소심 판결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1심과 똑같이 서로 변경하던 불박차 잘못이 더 크다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상대차 잘못이 더 크다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상대차 100% 잘못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은 상대차 100%에 옳겠는데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즉 불박차죠. 불박차 주장은 뒷차가 앞을 못 봤으니 100대 0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는 아니다. 오히려 불박차가 70%라고 주장한다. 그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다. 원고 차량이 차선 변경할 당시 고속도로가 정체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차들이 속도가 빠르지 않아 가다서다 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후방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진행하고 있었다. 즉 불박차가 들어올 때 거리가 상당히 있었다. 상당히 있었으니까 그래서 불박차 운전자가 상대차가 앞을 잘 봤더라면 전방 주시를 다 했더라면 차선 변경을 발견하고 적절히 브레이크 밟을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추돌을 할 무렵에는 차선 변경이 상당 부분 마친 상태다. 상당 부분이 뭐 절반인지 얼마인지는 상대차 영상을 봐야 될 텐데요. 불박차 영상 보면은 다 들어갔는지 3분의 2 들어갔는지 거의 다 들어갔는지 절반 들어갔는지 그건 명확치 않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피고 차량이 상대차가 뒷차가 불박차를 들이받을 때 그때는 불박차가 차선 변경을 상당 부분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그 차가 내 뒤를 들이받은 거죠. 이런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주시 의무, 앞을 잘 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앞에 뭐가 들어오면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피고 차량에게 중간가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뒷차가 잘못이죠. 뒷차가 잘못입니다.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 또한 차선 변경함에 있어서 직진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그 차가 처음에는 안 움직이다시피 천천히 그 차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간격은 넓고 그리고 속도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저 차가 나를 볼 거라 생각했죠. 근데 그래도 조심했어야 된다. 조심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볼까요? 조심했어야 된다. 자, 여기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요. 지금 여기 있어요. 상대차가요. 여기 있는데 속도가 안 빨라요. 근데 거의 이제 멈추다시피 했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의 멈추다시피 다시 여기서 천천히 들어가는데 상대차가 멈추네요. 그죠? 멈춰 있어요. 멈춰 있어서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는데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꺾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때 이미 차선이 보인다는 내가 이제 이미 꺾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출발해요. 출발하는 차가 브레이크를 잡았어야 되는데 와서 쾅. 아니 서 있어서 들어갔는데 근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다만 차선 변경 합의에 있어서 직진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핀다. 주변 살폈지. 그 차 서 있는 거 보고 들어갔지요.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들어갔어야 된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불박차에게 40%다. 뒷차 역시 불박차 40. 저는요, 이거 과감하게 100대 0 판결했어야 옳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소액 사건은 항소심이 끝입니다. 대법원 못 갑니다.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 여러분들의 76%는 뒷차 100% 의견했습니다. 그 차가 서 있어서, 그래서 내가 들어갈 때, 저 차가 서서 잠깐 무슨 뭐 문자 하나 보내고, 하면서 그냥 바로 출발, 그냥 휙 나올지도 몰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방 앞을 잘 봐야죠. 섰다 출발해도 더 잘 봐야죠. 근데 가만히 있다가 앞에서 가네? 근데 내 차 들어오는 거 난 못 보고 그냥 푹 돌아 때리면은 저건 뒷차 100%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 그러고 굳이 이거 복잡한 데서 뭐하러 차로 변경했어요? 그냥 똑바로 가지. 똑바로 가고 그리고 저런 데서는 가끔 이렇게 밑에 보다가 펑 나오는 차도 있으니까 차로 변경하지 않는 게 안전해. 그런 측면에서 불박차한테 한 20% 있어. 10 내지 20% 있어. 그 정도는 수긍이 가지만 100대 빵이어야 옳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판단은 뒷차 역시 불박차 40이었습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아쉬움은 많지만 그래도 내가 가해 차량으로 몰렸다가 피해 차량으로 된 거 그나마 거기서 위안을 삼으십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좀 당연히 뒷차가 잘못이지, 뒷차 100% 잘못이지,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그래서 댓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답니다. 저는 뒷차 100%라는 의견입니다. 비록 이 사건은 60대 40으로 끝났지만. 그리고 전국의 우리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본인이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다가 또 다른 데로 파견 가시고 그러면 많이 힘드시죠.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방역으로 해서 고생하시는 모든 의료진분들,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불박차 운전자분, 우리 공중보건이 이제 제대하실 때 거의 다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모든 전국의 코로나와 싸우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모님 생신 때 가족과 함께 맛있게 저녁을 먹고 귀가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즐겁게 오다가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어떤 사고일까요? 자, 여기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했고요. 그리고 자, 앞차 따라서 잘 갑니다. 네, 쭉 가면서 저희가 좀 복잡한 곳이네요. 네, 저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차 한 대 오죠. 네, 오른쪽에 차 한 대. 저 차가 3차로 완전히 들어갔어요. 완전히 들어갔는데 여기서 꽁 지나간 차를 때렸습니다. 지나가는 차를. 저 오른쪽에 들어온 차가요. 쭉 가는데 오른쪽에 차가 들어오죠. 들어와서 3차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 잡았고요. 불박차는 이 앞을 보는 거죠. 이 차가 자리를 이렇게 잡았으면은 저 차는 3차로로 가겠지. 나 2차로 가는데, 그런데 상대차가 어떻게 때리나요? 여기서 내가 지나가는 이때 저때 저렇게 들어오는 거 보일까요?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요. 상대차가 이때는 보이죠? 이때는 보이고 자리 잡았어요. 그러면 내 시야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 앞쪽으로 보는데 이 차가 쑥 들어오면은 이때는 저거는 내 시야에 안 들어옵니다. 우선 A필러에 가릴 수도 있고 나는 앞을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 차가 근데 갑자기 여기서 그냥 쑥 들어오면서 날 때렸어요.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 보험사는 70대 30 주장하고 질문자는 100대 빵을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100대 빵입니까? 100대 빵 아닙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100대 빵에다가 90%입니다. 100대 빵은 아니다가 10%입니다. 보험사는 항상 저럴 때 진로 변경 중 사고는 70대 30부터 시작한다라고 늘 주장하죠. 상대차가 깜빡이도 않게 쑥 들어왔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요, 분심위에서 80대 20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소송 갔습니다. 소송한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얼마 전에 선고됐는데요. 피고 차량의 부적절한 합류 방법이다. 대우회전했다.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죽이겠다. 이미 지나가는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죽이겠다. 한편 원고 차량으로서도 상대차가 위와 같은 진행 상황, 우회전 들어오면은 그 차의 속칭, 낌새를 미리 알 수 있었다. 그 차가 내 앞으로 들어올 낌새를 왜 알아차리지 못했느냐. 알 수 있어서 된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25대 75로 본다. 상대차 75, 불박차 25라고 판결했습니다. 속칭 낌새. 속칭 낌새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가는데요. 여기서
여기에서 저 앞에 차가 우회전 들어와요. 우회전 들어와서 계속 들어온 게 아니라 3차로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쑥 들어왔어요. 예. 저는 처음에 상대가 3차로로 완전히 3차로 쭉 이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3개차로. 3차로 들어왔던 차 갑자기 쑥 들어오면 저거 어떻게 피하느냐 깜빡이도 없이 상대차 100%로 보이고 다만 일부 판사는 그 차가 좀 빠르게 우회전했기 때문에 혹시 들어올지도 모른다 해서 90대 10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3차로가 없어지네요. 여기서 3차로가 쭉 3차로 완전히 자리 잡았는데요. 이 정도 자리 잡은 거죠. 근데 3차로가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들어온 거예요. 없어지니까. 예. 이런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불박차도 저기 차로가 없어지는 데다. 그리고 내가 거기를 평소에 지나다닌 데다. 그렇다 그러면 저 차가 없어지니까 나한테 쭉 들어오지도 몰라? 거기에 대비를 했어야 된다? 그렇게 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 차가 깜빡이를 안 켰습니다. 우회전에 똑바로 자리 잡았다가 자리 잡는 데도 쭉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전히 100대 0 의견입니다. 다만 없어지는 차로다. 그래서 내 앞으로 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보더라도 불박차 잘못이 25% 될까요? 속칭, 낌새를 알아차렸어야 된다. 그러지 못한 게 25%다. 관심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낌새를 알아채지 못한 것이 25%나 될 것인지 저는 100대 0이냐? 아니면 불박차 잘못 10% 정도. 무진장 많으면 한 20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100대 0이냐 90대 10이냐를 놓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일 것 같습니다. 불박차 버스 뒤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저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녹색 신호예요. 내 버스는 비보호 좌회전할 거네요. 자, 불박차는 직진해 가는데 이런 쾅. 이 사고에 대해서 버스 때문에 불박차는 상대차가 안 보였어요. 자, 직진 신호에 버스가 비보호 좌회전하려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가면 되는데 갑자기 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상대보험사에서 80대 20을 주장합니다. 왜요? 신호 위반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신호가 없어요. 불박차 쪽만 신호가 있고요. 이 차는 우리는 신호가 없는데요. 신호 위반 아니니까 신호 위반 아닌데 100대 0이 어디 있어요? 80대 20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대 0입니까? 80대 20입니까? 내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지나갔던 불박차인데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0이 96%입니다. 100대 0 아니라는 의견이 4%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죠? 버스 앞에 잠깐 섰다 가면 됩니다. 버스 지나가면 섰다 가야 되는데요. 버스가 가로막아서 안 보이잖아. 안 보일 때는 시야 확보를 해야지. 시야 확보 안 되는 데 가면 어떡해. 에이, 이건 불박차 섰다 가야 돼. 자, 봐봐. 저 버스가 저 큰 버스가 가로막고 있잖아. 그러면은 저기서 여기 잠깐 섰다가 갔으면은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데요. 이 신호를 보고 가는 불박차는 이쪽에 신호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아나요? 양쪽에 볼까? 신호등 없네. 어떤 차가 갑자기 튀어나올지도 몰라. 그렇게 하시나요? 시야 확보 안 될 때 그때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교차로에서 서행해야지. 서행은 신호등 없을 때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야 확보 안 될 때는 그때는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호등이 있어요. 내 신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가면은 내가 뭐 잘못했죠? 버스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 상대차가 저럴 때는 언제 나와야 되나요? 빨간불일 때 와야 되죠. 이거 빨간불이면 그러면 이 앞에 횡단보도, 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죠. 그럼 여기가 홍해바다처럼 열릴 때 그때 가야 되죠. 아니면은 신호등 없을 때 그때 직진할 수도 있어요. 언제? 양쪽에 차가 없을 때. 근데 버스가 가려서 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쑥 튀어나오면은 상대는 잘못한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고요. 난 잘못이 없다. 빵이죠. 그래서 100대 빵이어야 됩니다. 근데 상대 측에서 끝까지 인정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소송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변호사님, 지난번에 변호사님께서 100대 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소송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올라올 질문이에요. 소송 관련 급한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소장 접수 직전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 보험사 담당자가 소장에 변호사님 유튜브 영상을 제가 링크해서 참고로 보내줬거든요. 그때 그것을 뒤에 붙이겠대, 첨부하겠대요. 또 1심은 변호사가 없이 보험사 직원이 한대요. 이렇게 되면은 불리한 거 아닐까요?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할까요? 또 보험사에 소장을 보내왔어요. 보험사 소장을 보내왔는데 내 소장은 일단 써내고 나중에 중기소로 잘 싸워야 되는데요. 근데 이 소장 내용으로 100대 0이 이길 수 있나요? 소장 내용으로 100대 0이 아니라 블랙박스를 보급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변호사님 보험사에 참고하세요. 한문철 변호사 의견은 100대 빵이래요. 그것을 첨부해도 되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보조상관 신청도 하셨대요.
우리가 소송 걸면 우리가 원고 보조 참가죠. 내 차를 자차 번호 처리하고 그리고 우리 보험사가 소송 걸면은 우리가 원고입니다. 거기에 내가 보조 참가 신청하면 내가 원고 보조 참가인이에요.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은요, 캡처해서 담당자에게 보내줘서 서류화 시킬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홍해 바다 빨간불일 때 그럴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났을 때 그때 갔었어야지. 또 차가 없을 때 갔어야지. 버스가 가면서 안 보이는데 거기 들어오면 어떡해. 이런 것들을 캡처해서 준비서면 잘 써달라고 보험사에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제 거 첨부해도 괜찮긴 해요. 네, 그런데 증거 자료가 아닙니다. 참고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험사가 쓴 소장을 봤더니요, 갑자기 6호장인가 거기 딱 붙여있어요. 증거로 붙여놨어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증거가 아니죠. 블랙박스 영상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고 난 후에 찍은 사진도 증거예요. 그런데 제 설명은 참고 자료죠. 증거 자료로 제출하지 마세요. 증거 자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제가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지 마세요. 판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아니 뭐 이걸 뭘 냈어, 이건 한 변호사 개인적인 의견이잖아, 그래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판사분들은 그거 보시고 네 봤습니다, 봤는데 네 한 변호사님 의견 아주 합리적이시네요, 뭐 그러면서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요, 그 포인트를 캡처해서 준비서면으로 주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 사건이 아니면 1심 소액 사건은 변호사 없이 보험사 직원들이 소송 진행합니다. 소송 대리 허가 신청서 제출하면 허가가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보험사 직원들이 소송을 합니다. 다만 보험사끼리 소송이 아니고 개인이 직접 소송 걸거나 또 개인이 변호사 선임했을 때, 그럴 때는 상대 측에서도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야 되겠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험사끼리의 부상금 청구 소송은 대부분이 보험사 송무 담당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은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어요. 본인도 준비서면 써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요, 이 내용을 보험사 직원한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요, 내가 보조 참가해서 내가 참여하면은 내가 직접 준비서면 써내세요. 준비서면을 잘 써내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준비서면 제가 직접 준비하는 건가요? 그렇죠. 보험사 직원한테 이거 해주세요 쓰면 보험사 직원이 제대로 못 써요. 내 거 내가 직접 하십시오. 내 나라 내 직장은 내가 지키듯이 내 사건은 내가 직접 소송해서 보조 참가인으로서 잘 싸우십시오. 그런 판사가요, 이거 보험사에서 써낸 것보다 보조 참가인 쓰는 게 더 잘 썼네? 그럼 눈길이 갑니다. 눈길이 가면 설득이 되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그 한문철 TV 그 내용을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는 건 그거 증거가 아닙니다. 참고 자료는 제출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분들이 성향에 따라서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포인트를 영상 캡처하고 거기다 설명 써서 그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보험사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직접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써내면 됩니다. 그리고 법정에도 나가서 재판에 가서 하고 싶은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판사가 바쁘기 때문에 써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써내십시오. 미리 써내시고 그게 준비서면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나가서 판사가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그때 준비서면 써냈던 것의 포인트, 핵심을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서 판사님 제가 준비서면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블랙박스 영상이 길지 않습니다. 한 10초 정도 되는데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럼 판사가 네 그러시죠 하는 그런 판사분도 계세요. 또는 어떤 분들은 네 제가 보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제가 봤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요. 소송은 주장을 조리 있게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주장만 하고 근거 자료가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주장 자체를 제대로 못하면 그냥 소장만 내고 가만히 판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준비서면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길 거를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백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송에 가서는 최선을 다하십시오.